말을 아낀 아비와 늑개들은 딸 침묵 속에 묻힌 사랑 아주 먼 옛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로 어제 일도 아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산과 논 사이에 사람들이 살던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봄이면 산에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들판에 황금빛 벼이삭이 일렁이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일구며 살았고 서로의 얼굴을 알며 지냈습니다. 그 고을에 말수가 적기로 소문난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말 없는 그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혹자는 벙어리 영감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그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사내의 집은 마을 끝자락, 소나무 숲이 시작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이끼가 끼어 푸르스름했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몇 개 있었고 그 옆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후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사내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밭을 보거나 장작을 패거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논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마당에서 도구를 손질하거나 방 안에서 집신을 삼았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말은 없었습니다. 묻지도 타이르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숟가락을 떨어뜨려도 밥을 엎질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일어나 나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잘 먹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한 번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고 아팠습니다. 딸은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파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내려놓고 우물로 갔습니다. 물을 길어왔습니다. 천으로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냐고도 조심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아버지에게 짐일 뿐이라고. 딸은 그 침묵이 미움인 줄 알았습니다. 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혼도 나지만 그래도 말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딸이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글방이 생겼습니다. 훈장님이 마을에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을 글방에 보냈습니다. 딸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딸을 불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글방에 가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딸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딸은 글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을 배우고 글자를 익혔습니다. 훈장님은 딸이 총명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배운다고 했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훈장님이 저를 칭찬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대견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딸은 실망했습니다. 기뻐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딸의 방에는 새 북과 먹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딸은 그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딸은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15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중매를 들고 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총각이 괜찮다고 집안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중매쟁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중매쟁이들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 아직 이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직 이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시집갈 나이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딸은 그 등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 딸은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이 침묵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곁에 두고 싶을 뿐이다. 나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느 날 새벽 딸은 작은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딸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것이 더 서러웠습니다. 붙잡아주기를, 한 번만이라도 가지 말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설 때 딸은 잠깐 멈췄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왜 불을 떼지 않을까? 누군가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은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모양이라고. 그 영감도 참 대단하다고. 딸 하나 붙잡지 못하다니. 사실 아버지는 딸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보따리를 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걸음을 들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평생 말을 아껴온 사람이 갑자기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방문에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아내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한테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저처럼, 당신처럼 말을 아끼지 말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생 말을 아껴온 사람이 갑자기 말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려 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하면 글방에 보내고 새붓이 필요하면 사다 주고 추우면 이불을 더 덮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은 이웃 고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바느질을 배워 품을 팔았고 남의 집 일을 거들며 돈을 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성실한 농사꾼과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착했고 시댁 식구들도 좋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입이 따로 놀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 말이 없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구려. 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왜 말이 나오지 않는지, 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지. 아이가 넘어져 울면 딸은 조용히 다가가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하라고 타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볼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말이 없어요? 다른 엄마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딸은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아이도 나처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것을 아이도 나에게 느끼고 있구나. 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을까? 표현하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했을까? 딸은 다음 날부터 노력했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걸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을 더 많이 걸었습니다. 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느 날 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버지도 이랬구나.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하는 법을 몰랐구나. 그제야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까?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고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의 옛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소. 혼자 쓰러져 계시다가 마을 사람이 발견했소. 어서 가보시오. 딸은 그제야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음을 비로소 떠올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은 급히 짐을 꾸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아이를 맡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옛 고을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걸으면서 딸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아니, 아무 말도 안 하시겠지. 해가 질 무렵 딸은 옛집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엔 풀만 무성했습니다. 장독대는 그대로였지만 깨진 것도 있었습니다. 딸은 마당에 서서 한참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일, 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던 일, 아버지가 장작을 패던 일.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딸이 아팠던 날이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딸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생각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딸이 개울에서 놀다가 옷이 젖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옷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었지만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돌봄은 있었습니다. 표현은 없었지만 사랑은 있었습니다. 딸은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딸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긴 떴으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휘었습니다.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딸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왜?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혼자 계셨어요? 왜 소식을 안 보내셨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고 죽을 쑤어 드렸습니다. 몸을 닦아 드리고 이불을 덮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부엌에도 별것 없었습니다. 쌀독은 거의 비어 있었고 장독대도 반이 비었습니다. 딸은 장독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독대 아래 돌 밑에 무언가 묻혀 있었습니다. 딸은 돌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전 몇 잎과 종이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전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습니다. 종이장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장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서툴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이건 딸아이 몫이다. 내가 쓰지 말고 남겨둔다. 딸아이가 돌아오면 이걸로 혼수를 장만해 주려고 했다. 내가 말을 못해 딸아이가 서운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딸을 사랑했다.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늘 사랑했다. 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장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아낀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있었습니다. 깊고 묵직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중매를 거절한 것도 집을 나갈 때 붙잡지 않은 것도 모두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려보내기 싫었고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딸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제가 압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면 됐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됐다.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지. 끝까지 말이 없더라고.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무뚝뚝하신 게 아니었어요. 말을 못하신 겁니다. 표현을 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있었습니다.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딸은 고향집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집이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가끔 찾아와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 딸은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딸은 아이에게 자주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말은 없었지만 사랑은 깊었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사람 마음은 말보다 늦게 도착할 때가 있단다. 말은 빠르지만 마음은 느리단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엄마도 그랬단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예요? 딸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할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그날 밤 딸은 장독대 아래 묻혔던 항아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침묵 속에, 행동 속에, 기다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들이 있으면 오해가 줄어든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일도 줄어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부모가 차가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말이 귀하던 시절에 마음을 숨길 줄만 알았던 한 아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침묵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있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합니다.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이해해야 할 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들으십시오.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들으십시오.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사랑도 찾으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